내가 굳이 안 내도 되는 세금을 낼 필요는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많이 공제받을 수 있냐?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잘 받는 게 절세의 첫 번째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프리한 삶을 가꾸는 오프리입니다. 저희 오늘도 어김없이 세금의 전문가 윤하령 세무사님을 모시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저희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아무래도 저희 벤더분들이 가장 많이 세무사님께 하는 질문과 그런 이제 공동구매를 진행을 하면서 저에게 많이 들어온 질문이 이 부가세 공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확실하게 부가세라는 건 무엇인지, 부가세 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 건지, 뭐 현금영수증은 뭔지, 지출증빙은 어떻게 받는 건지, 이런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신 분, 저희 세무법인 JN의 윤하령 세무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JN의 윤하령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저희 오늘도 이야기 잘 들어주시고요. 오늘부터는 꼭 부가세 잘 챙기셔서 더 과세를 하는 일은 없도록 저희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시작해볼게요. 부가가치세는요, 약자로 VAT라고 불리는데, VAT는 즉 밸류 애드 텍스의 줄임말이거든요. 회사가 창출한 부가가치, 즉 내가 재화를 공급한다든지 용역을 공급했을 때 그 발생한 이윤, 부가가치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이 부가가치세라고 하는데요. 이 부가가치세는 사실 납부하는 사람은 기업 사장님이지만 사실 이걸 부담하는 사람은 최종 소비자예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납부하는 사람과 실제 부담하는 사람이 다른 간접세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오해를 함으로써 이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내가 부가세에 대해서 이 수수료를 부담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혼동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매입세액을 사실 어떻게 하면 많이 공제받을 수 있냐, 정확하게 말하면 특별한 비법은 없어요. 그렇지만 특별한 비법이 없으면 부가세를 무조건 많이 내야 되는 거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즉 저희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무엇이냐면 내가 굳이 안 내도 되는 세금을 낼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세라는 건 사실 내가 내야 될 세금을 억지로 줄이려다 보면 절세가 아닌 탈세가 되거든요. 탈세가 아닌 제대로 된 절세를 하려면 굳이 불필요한 세금을 안 내도 되는데 내가 낸다. 이거는 이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국가에 이바지하는 건 좋지만 그렇지만 이거는 절세랑은 정반대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증빙을 잘 갖추자. 이런 증빙이 뭐냐면 적격증빙.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이거를 잘 갖추셔야지만 불필요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어떤 물건을 살 때 현금을 줬어요. 현금을 줬으면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현금영수증을 받는다든지 세금 계산서를 받는다든지 이런 활동을 꼭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가령 상대방 사업자가 그러면 저한테 부가세를 별도로 주셔야지 내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드릴게요 라고 했을 때 그러면 내가 부가세를 추가로 주고 해당 물건에 대한 세금 계산서를 받는다든지 현금영수증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유리하냐, 아니면 내가 그냥 돈을 안 주고 부가세를 안 받는 게 유리하냐, 이렇게 생각했을 때 반드시 내가 부가가치세를 더 지불하더라도 세금 계산서 혹은 현금영수증을 받는 게 유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가세를 납부하는 방식이 한 두 가지? 막 세 가지 이렇게 나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저희는 과세 쪽에 더 치중돼 있다 보니까 그 일반하고 간이에서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혹시 그 두 개의 차이점을 조금 알 수 있을까요? 일단 부가가치세법상 이제 사업자는 보통 이제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그런 사업자는 이제 면세사업자라고 해서 그거는 이제 소득세법, 법인세법상 사업자가 됩니다. 근데 저희가 보통은 과세사업자고요. 과세사업자 중에서 일반 과세사업자랑 간이과세사업자로 나눠지는데 일반이랑 간이의 차이점은 뭐냐면 간이과세사업자는 좀 더 이제 쉽게 말하면 영세한 매출 좀 더 작은 사업자를 간이과세사업자라고 하고요. 이제 올해 7월 1일부터는 매출액 기준으로 1억 400만 원으로 이제 좀 상향되긴 해요. 그 이상인 사업자는 일반 과세 사업자가 됩니다. 제가 신규로 사업을 할 때는 매출이 얼마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간이든 일반이든 선택해서 사업자 등록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지역에 따라 그 다음에 이제 또 업종에 따라서 간이과세제가 배제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보통은 이렇게 일반이랑 간이과세제를 제가 선택해서 신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간이과세자 중에도 연매출이 8천만 원이 안 되는 간이과세자 중에도 그 중에서 4,800만 원이 넘는
간이가세자가 있고 직전 연매출이 4,800만 원이 안 되는 간이가세자가 있는데요. 직전 연매출이 4,800만 원이 미만인 과세자는요, 기본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할 수가 없어요. 잘 몰라서. 종이로 세금계산서를 만약에 발급해줬다 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를 받은 일반 과세 사업자는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부가세 공제를 받을 때 제일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매입세 공제를 받으려면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이거를 받아야지만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어떤 물건을 샀을 때 현금을 지불하거나 혹은 계좌이체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거나 혹은 그냥 계좌이체를 하고 끝났다, 뭐 거래 명세표만 받았다 라고 하면 그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부가세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부가세는 매출세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서 납부세액이 되는데요. 이 매출세액 자체가 매출액 곱하기 10%를 매출세액으로 부과를 하거든요. 이 매출액에는 내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플러스 뭐 계좌이체나 현금 매출까지 다 포함해서 곱하기 10%에서 세금이 나오는 반면에 매입세액은 내가 구매한 모든 물건의 10%를 공제해 주는 게 아니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적격증빙, 즉 세금계산서, 뭐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이런 걸 받아야지만 그 해당 금액의 부가세만큼을 빼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매출세액은 자동으로 잡히는데 매입세액에 대해서 적격증빙을 갖추지 않게 된다면 내가 굳이 납부하지 않아도 될 부가세를 납부할 뿐만 아니라 이 매출에서 매입을 뺀 게 이제 이익이 되거든요. 소득이 되는데 이 소득이 과다하게 잡힘으로써 종합소득세까지 많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매입세액이 진짜 중요한 부분인 거네요. 그렇죠. 이게 뒤에 신고기간을 제가 설명드릴 건데요. 신고기간 자체가 부가세세 신고기간이 더 앞에 있거든요. 부가세세 신고를 하면서 매출과 매입의 대부분이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매출과 매입의 대부분이 확정이 되고, 그럼 매출에서 매입을 뺀 게 기본적인 이제 소득이 될 거고요. 소득에서 추가적으로 부가세 때 공제받지 못한 뭐 인건비라든지 접대비라든지 기타 경비들을 차감해서 남은 순이익을 구하게 되죠. 그러면 그 순이익에 대해서 세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내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매출 매입에 대한 증빙을 잘 갖추지 못한다면 소득세 신고도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부가세가 진짜 되게 좀 중요한 부분을 이제 차지를 하고 있군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내가 그럼 이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만 갖추면 모든 부가세를 다 공제받을 수 있냐?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면 상대방이 직전 연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가세자다 라고 하면 이 간이가세자한테 받은 신용카드 영수증 혹은 뭐 현금 영수증 이런 것도 부가세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직전 연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가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공제를 해줄 수가 없고요. 받는 사람이. 그럼 세금계산서 공제가 안 됐는데 대신에 현금영수증을 받았다고 공제를 해준다? 그럴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직전 연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가세자로부터 받은 신용카드든 현금영수증이든 혹은 실수로 세금계산서를 나한테 발급해 줬을지라도 그 받은 사업자는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부가세가 제외된 금액이라고 하기보단 부가세는 원래 저희 돈이 아니고 그냥 맡겨진 돈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냥 정말 순수 매출, 그 물건가에 대한 정산을 이제 진행을 해드리는 건데, 기존에는 이제 부가세를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없다가 왜 지금은 하냐 뭐 이런 얘기가 아무래도 있더라고요. 벤더던 셀러던 제조사던 그 한 구간에서 누군가는 부가세를 좀 무리하게 다른 사람들 것까지 납부를 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니까 그렇게 한단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이 부가치세가 간접세라는 이 인식에 대해서 없으시기 때문에 가령 10,000원짜리 물건을 1,000원을 더 받고 팔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 물건값은 온전히 10,000원만 내 돈이고 1,000원은 세무서에 납부할 돈을 내가 잠시 맡아둘 뿐인데, 보통 이제 11,000원 받으면 11,000원이 다 내 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수수료를 어떻게 떼어줄 거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기존에는 이런 인식 없이 11,000원 내 물건값에서 내가 수수료 20% 떼어줄게 하면 11,000원 곱하기 20% 이렇게 수수료를 떼어줌으로써 받는 사람은 그럼 2,200원의 수수료를 받았는데 나는 실제로 세무서에 납부할 때는 1,000원이 온전히 세무서에 다 갖다 주니까 80%만 내는 게 아니라 2,200원을 셀러한테 주잖아요? 10,000원에 2,000원 준 거는 맞아요, 20%. 근데 셀러한테 1,000원에 200원을 셀러한테 줬단 말이에요, 수수료를? 그럼 셀러가 200원을 세무서에 대신 내줄 거냐?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럼 저는 셀러한테 200원 떼줘서 800원밖에 안 남았는데 추가적으로 200원을 내 돈을 얹어서 1,000원을 세무서에 납부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간이가세자분들은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즉
그 아래에 있는 뭐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이런 것도 공제를 못 받는다. 이유가 있을까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간이가세자라는 것 자체가 부가세를 조금밖에 안 내요. 일반 과세자는 매출액 곱하기 10%가 매출세액이었다면 간이가세자는 매출액 곱하기 10% 곱하기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해줘요. 근데 이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15%에서 40%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매출액 곱하기 10%에다가 다시 여기에 15%를 곱하게 되면 실제 1.5%밖에 안 되는 거고, 만약에 이게 뭐 20%다 그러면 10%에 다시 20%를 하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매출세액 자체가 1.5%, 2%, 많아야 4% 정도밖에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매입세액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세무서 입장에서는 이 간이가세자한테 내가 세액계산을 받았잖아요. 근데 간이가세자가 이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40%라고 쳤을 때, 그럼 간이가세자는 전체 매출액의 4%만 낸단 말이죠? 그럼 이걸 거꾸로 받은 일반 사업자가 10%를 다 공제받으면 나라의 세수가 6%가 구멍이 나는 거예요. 간단하게 좀 비교해보자면 간이가세자가 만약 매출액이 10만 원이다 그러면 매출액의 10% 플러스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뭐 15%에서 40% 사이가 되는데 보통 도소매는 한 15% 정도 되거든요. 제일 큰 40%라 치고 간이가세자는 4,000원의 부가세를 납부하면 끝나요. 일반 과세자는 동일하게 10만 원 매출이라고 하면 여기에 10%인 만 원을 세무서에 납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상대적으로 일반 과세자가 부가세를 훨씬 많이 납부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세무서 입장에서 만약에 이 간이가세자가 일반 과세자한테 물건을 팔았을 때 간이가세자한테는 4,000원을 걷었는데 일반 과세자한테는 만 원을 돌려주게 되면, 그러면 세무서는 부가세가 손실이 난다. 6,000원이 모자르잖아요. 그러면 세수가 펑크가 나겠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부가세를 세무서에서 물어주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간이가세자로부터 일반 과세자가 받을 경우에는 부가세 공제를 안 해줘요.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가세자가 일반 과세자한테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줬다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부가세가 얼마라고 써있다고 하더라도 그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일반 과세자는 그 부가세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그냥 다 경비 처리하는 수밖에 없어요. 소득세 때. 그래서 상대방이 일반 과세자라고 하면 간이 과세자랑 거래하는 거를 꺼릴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최종 소비자한테 파는 입장이다 라고 하면 간이 과세자가 하는 게 사실 부가세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지만, 일반 과세자들을 상대하는 사업자다 라고 했으면 그럼 내가 일반 과세자로 내야지 상대방이 나한테 받은 세액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를 통해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와의 거래를 꺼리거나 이런 일이 아무래도 좀 적겠죠. 그런 걸 고려해서 선택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혹시 그럼 이 사업자별 과세 기간이랑 혹시 신고 시기는 어떻게 될까요? 부가세 신고 기간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기본적으로 이제 과세 기간은 상반기, 하반기 6개월씩 나눠져서 신고를 총 2번 하게끔 되어 있어요. 일반 과세자는. 일반 과세자는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의 기간에 대한 부가세 신고를 7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때 신고 납부한 금액의 반을 3개월이 지나서 10월 25일까지 세무서에서 고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예정 고지라고 하는데 요거를 미리 낸 다음에 다시 하반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대한 부가세를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 납부를 하고요. 이거 신고할 때 예정 고지했던 그 금액이랑 합쳐서 정산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다음 달 25일인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부가세 신고를 먼저 일반 사업자는 2번, 간이과세자는 1번 이렇게 신고를 한 다음에 그럼 23년도에 대한 매출 매입이 어느 정도 다 확정이 된단 말이죠. 그럼 이 확정된 매출 매입에 플러스 부가세 때 신고하지 못했던 아까 말씀드렸던 뭐 경조사비, 접대비 같은 거, 그 다음에 인건비, 그 다음에 그 밖에 이제 여러 가지 기타 비용들을 추가로 입력을 해서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2023년에 대한 부가세는 23년 7월 25일에 한 번 하고 24년 1월 25일날 이렇게 2번 하게끔 돼 있는 거고, 23년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언제 하냐면 24년 5월 31일 날까지 5월 달에 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가가치세 신고가 잘못된다면 당연히 종합소득세 신고도 잘못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가가치세 신고가 그래서 중요한 거고요. 부가가치세 신고를 잘 해야지만 여기에 플러스 추가적으로 경비를 더 입력을 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무리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정리하자면 일반 과세자는 1년에 2번 신고,
그리고 두 번은 세무서에서 예정 고지를 한다. 전 과세 기간에 냈던 금액의 반을 고지하고,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신고하고 1년에 한 번 예정 고지를 합니다. 세무서에서. 아무래도 간이과세자는 좀 매출액이 좀 더 작기 때문에 신고 의무도 반으로 줄여줍니다. 그러면 혹시 절세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를 잘못하게 되면 종소세에 영향을 끼치는 만큼 혹시 이 부가가치세를 잘 챙기는 법이라든지 절세를 따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부가가치세는 딱히 절세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가가치세 자체가 내 돈이 아니고 최종 소비자가 사업자한테 준 돈을 잠시 사업자가 맡아놨다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많이 나오던 적게 나오던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딱히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다만 내가 굳이 안 내도 되는 부가가치세가 있잖아요. 가령 물건을 하면서 내가 돈을 지불했는데 부가가치세도 지불했는데 거기에 대한 뭐 현금영수증을 안 받았다든지 혹은 뭐 세금계산서를 안 받았다든지 해서 부가세를 더 줄이거나 안 내도 되는데 굳이 내는 이런 상황을 좀 방지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건을 샀을 때는 적격증빙, 즉 아까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이런 거에 대한 증빙을 잘 받는 게 절세의 첫 번째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어떠셨나요? 오늘 드디어 여러분들이 가장 고민이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셨을까요? 오늘도 좋은 강의 해주신 저희 세무사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저 오프리처럼 이렇게 공동구매 중개를 통해서 수익화를 내고 싶으시고 또는 뭐 프리랜서라든지 사업자분들 중에서 세금에 대한 고민들이 조금 있으시다면 오프리 아카데미를 한번 찾아주세요. 공동구매 중개에 대한 무료 특강과 그리고 세무사님의 저희 세금 특강까지 거기에 사주 수익화 스터디까지 모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들은 저희 카페에 오셔가지고 함께 소통하며 지내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